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국정감사 중입니다만 장관께서 지금 국정감사장에 계시느라고 지금 계속 속보가 뜨고 있는데 장관님 긴급사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잠깐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장관도 보고를 받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양 북한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무인기로 세 차례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이렇게 침투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단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이 단체가 풍선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고 GPS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지점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확인 가능하다는데 여기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속보를 보면. 근데 북한은 전군에 대해서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해 대응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이 잠깐 상황 보고를 좀 받으시고 네, 그렇게 국정감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판단하시고 그래서 잠깐 한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며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평양 상공이 여러 차례 뚫리고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까지 살포되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7일 북한 군용 무인기 침범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무기에 북한 침투를 지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내용을 대서특필하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까지 각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번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보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국정 난맥상을 돌파해보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은 거죠. 지금의 상황을 또 북풍, 전쟁 위기로 몰고 가 여론을 반전시켜보겠다고 밀어붙인 악수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매번 상상을 뛰어넘는 선거 개입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토록 위험한 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건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인물, 그게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긴급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방부 장관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해서 뵀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을 거의 동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해도 좋겠냐. 그래서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에서 막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북한 외무성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이런 도발을 남조선이 도발을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합참의 입장은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방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입장문이 나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에서 저렇게 발표를 했다는 팩트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질의 순서에 하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자, 그러면 국정감사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 발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12일 노동신문 일면에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북한의 반응에 순식간에 한반도의 전쟁의 전운이 느껴집니다.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위권에 따른 보복을 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며 국방부와 총참모부, 군대 각급은 대응 준비를 착수했고 또다시 무인기 침범을 시키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 포착된 무인기와 대북전단 살포 모습, 수거된 전단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날 조선중앙TV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거친 표현으로 군사 보복까지 경고하고 나선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평양 방공망이 뚫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평양은 미사일 발사대만 500여 대가 있는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3차례나 방공망이 작동하지 못했고 3일과 9일 2차례는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정은 체제 유지의 핵심 기반인 평양에 대북전단이 살포된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킨 거란 분석입니다.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도 관심인데요. 사실 암묵적으로 누가 보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뿌려진 삐라가 한글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거죠.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한 우리 군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입장 표명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죠. 합참 관계자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라고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했다고 말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요? 전 왜 모호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에 민주당은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 속 무인기가 적어도 5km 이상의 전단을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또 평양까지 최소 150km, 왕복으로 300km 운항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군용급이나 그에 버금가는 무인기로 평가했습니다. 도발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군이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하지만 이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 단체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돌파구, 계엄령, 국지전, 북한을 자극해버리는 소규모 전쟁,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윤석열입니다.